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41주년 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네. 정치인들이 참 많이 광주에 몸을 실었어요. 또 여야 모두 다 정치인들이 찾아서 참 이례적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 41주년, 사실은 최근에 미얀마의 모습과 겹치면서 네. 어쩌면 40년 전 우리의 모습이 참 이게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이제 이뤄오는 안타까운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또 이 아픔을 겪는 나라가 지구상에 아직도 있다. 그래서 어제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이 구호 자체가 참 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5월 시대와 눈을 맞추다, 네. 세대와 발을 맞추다 이런 이제 주제여서 네. 어떻게 광주 정신을 현대에 계승할 것인가. 자,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미얀마의 현재 군부 쿠데타 하에서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광주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시각이 많이 달랐어요. 네, 그랬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 사회가 일명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이렇게 좀 나뉘어 있어서 서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광주는 여야, 좌우 좀 통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너무나 큰 기여를 한 이제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사건이었다. 보수 진영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어쩌면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서 무릎을 꿇은 이후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화해와 사죄, 용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자,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측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아픈 역사에 정치인들이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숟가락을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고요. 광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라 이런 비판도 좀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야 이제 유력 대권 주자들이 광주행을 하니까 그만큼 또 광주가 중요하다,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이제 환기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은 야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미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이 이낙연 전 대표 이미 지난주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네.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같은 민주당 내 빅3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호남이 기반이에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이 기반이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도지사 출신이고, 네. 그래서 이제 호남과 광주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며칠째 체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경기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또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또 안철수 대표, 또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 소장파 중진인데 이 대권 도전 선언한 박용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광주를 찾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윤석열 전 총장도 근일 내 광주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각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이런 네. 부분인데, 민생의 이야기도 나왔고 민주화에 대한 평가 이야기도 나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개헌을 출마의 변으로 또 끄집어냈어요. 네. 묵직한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5.18 하루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달라진 모습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했지만, 또 보수 정당 최초로, 국민의힘 최초로 성종일 정운천 의원이 초청이 됐잖아요. 공식 초청이 돼서. 성일종 의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의원이, 정운천 의원이 이제 유족회의 초청을 보수정당 의원이 받은 건 최초인데, 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주 5월 단체에 가족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제 입법을 추진하는데, 유족회와 5월 단체들의 뜻을 받아서 보수정당 의원들도 이 입법에 참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맙다는 의미로 처음으로 이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았고 광주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자, 이러한 과정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오늘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강조하기도 했는데, 광주의 마지막 퍼즐, 광주 진상 규명의 마지막 퍼즐이
지금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네.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군의 입장은 이게 거리에서 무장을 한 시민군과 군인들이 대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제 총탄이 발사되면서 교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 사망자들은 이제 사고에 의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국방부와 여러 가지 진상조사위원회에 정말 수십 년간의 이 결과 헬리콥터에서 기관 총사격도 있었고 네. 그리고 국방부도 인정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완전 무장을 한 작전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계획적 발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규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발포권자가 아직 이제 규명돼 있지 않은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당시 전두환 장군 아니겠는가라는 강한 추정이 있지만 본인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찾는 이제 작업에 진상 규명에 여야가 함께 해달라. 이게 이제 오늘 5월 단체들의 주문이기도 했고 여야 의원들은 겸허히 거기에 부응하겠다. 또 이런 답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대목이 있다면 지금 실종자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광주묘역을 찾고 나서 좀 논란 대목이 있는데 그 질비한 묘비들을 보면서 다 유해들이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종자가 아직 워낙 많다 보니까 사망으로 추정돼서 이 묘역 안에 묘비는 있으되 사실 유해가 없는 묘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실종자가 어디에 감회장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뭐 광주에 어떤 홀령들이 그렇게 편한 자리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후대가 이어야 할 네. 마지막 또 이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 등등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 올해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많이 정치인들에게 네. 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게 참 안타까운 네, 현실인데요. 네, 또 대선 주자마다 이렇게 본인을 부각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네. 보통 좀 굉장히 뭐 사이다 발언을 하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시기도 한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5.18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네. 그리고 이러한 폭거를 일으킨 집단이 아직 이제 이 제대로 처단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한때 뭐 전두환 장군 그리고 노태우 장군 5060의 주역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뭐 사형 언도까지 받은 바가 있었죠. 네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면이 됐죠. 네. 화해 차원에서 사면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게 최근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나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이제 사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면의 전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죄를 지은 쪽에서 진정한 사죄를 하고 국민이나 혹은 이제 법적 주체가 용서를 하면 사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죄가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닐 때 사면 받고 나서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단 말이죠. 최근처럼. 네.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고 이제 역사의 부름에 응답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고록을 내고 하면 황당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사면 무용론이 나오고 사면해주지 마라. 효과가 없다. 이런 또 국민적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처벌과 그 이후에야 뭐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좀 추상 같은 얘기였고요. 네네. 오늘 정치인의 얘기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이게 좀 선정적입니다.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이제 이 열린민주당의 순번으로 김진애 전 의원의 뒤를 이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국회의원이 되고도 과거 흑석동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의 남은 생애의 과업이 흑석동을 지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5.18을 맞아서 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긴 한데 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제 정치 군인이 어떤 역사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 군복을 벗고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정권을 찬탈하고 또 막대한 부정 이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추징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결국은 이제 이 검사복을 벗고 역사의 부름에 응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정치에 뛰어들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점들에서 여러 가지 이 전두환 장군을 연상케 하는 대목들이 있다라고 사실은 꼬집어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또 야권 지금 1위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마 여론상 지지 국민과 또 반대 국민 호불호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또 오늘 갑론을박 하나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포털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5.18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 수업 중이다, 열공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육성도 나오지 않고 네. 공식적인 이제 언행이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이후에 한 번 모습을 보인 적은 있는데 네. 이것도 정치 행보로 이제 많이 보도되긴 했지만 4.7 재보선에서 이 연로한 부친을 모시고 투표하러 가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투표할 시민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네. 이걸 정치 행보라고 부르진 않는데 이게 정치 행보인 것이 그때도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네. 원론적인 뭐냐면 얘기를 했죠. 네. 이번 재보선 투표가 시민 저항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내년 대선에 완성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자 재보선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사실 바람이 불었고 네. 그 결과도 여당의 참패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윤 총장의 메시지가 하나의 결과가 된 셈이긴 한데 이것이 내년 대선에 완성된다는 건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자기가 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5.18 메시지도 5.18에 대한 역사과는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신군부 군사반란 세력의 부당한 정권 찬탈로 여기 저항하는 시민들을 이제 유혈 진압한 것이고 이 시민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내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저항 또는 독재 이러한 이제 시민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결국은 이제 광주 정신은 계승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만 광주를 쓰고 버리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 왔는데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장문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제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다가 여러 또 신문사와 이제 뭐 문자를 통한 육성 통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글이 펼쳐졌는데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언급이 이제 된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한 지성인이자 전직 검찰총장을 지낸 공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럼 이게 아직 정치인이 아니라는 또 애써 부정이 들어있어서 네. 이게 공식적인 정치 행보는 아니고 5.18 즈음에 지금 이제 모든 뭐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도 움직인다. 자기의 이제 영역 확보, 포지셔닝을 위한 메시지라고는 읽혀지는데 그 내용도 뭐 과히 틀린 건 아니지만 후반부로 가면 현 정부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앞으로 이제 어떤 공개 행보로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광주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호남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미미하지가 않습니다.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여론조사상. 네. 그러면 아마 윤 전 총장이 호남에서 상당한 이제 지지세를 확보할 경우에는 좀 이게 수도권에서 약진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강점이 될 거고요. 네. 이미 보수 세력의 이 대권 주자가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뭐 중도, 국민의당 등과 결합할지는 아직 답은 없지만 결국은 이제 통합해야 1대1 구도, 뭐 그 이재명 지사와 네. 1대1 구도가 될지 여권에 누구가 될지 아직은 이게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그림을 이제 윤 전 총장 본인이 기대하고 있다면
문제는 결국 이제 이 보수 진영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영남권의 지지는 상당히 이제 획득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전에 야당 내 일부에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가 나온 바가 있었죠. 네. 물론 이게 김용판 의원이 매우 개인적인 이제 입장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TK 지역에서 살짝 지지율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윤 전 총장 정권 교체 주역이지 하고 영남권에서 지지를 하다가 내부의 논쟁을 듣고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는 적이었지 하는 또 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정체성 규정 같은 게 정치 시작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대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호남이나 광주의 지지를 또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앞으로 남아있는 행보에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지금 오늘도 상당히 북적북적한 광주에서 또 윤 전 총장의 빈자리를 주목하는 눈길도 많더라 하는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시작을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번에 대구를 갔을 때 뭔가 정치 행보 시작을 딱 알릴까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5월 중순쯤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를 할 것이다. 하지만 신당까지 창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예견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피력과 함께 윤 전 총장에 대한 청사진을 막 그려냈어요. 네. 근데 윤 전 총장은 여기에 지금 부응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는 윤 전 총장에게 관심 없다 이런 분위기로 돌았어요. 네. 실제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구애하니까 돌아보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다른 인물에게 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요. 네. 이 인물을 막 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흥미로운 이제 인물인 것이 전임 정권이나 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죠. 네. 전임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아주 중책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를 망라해서 전문 관료로 쭉 살아온 인물인데 올 초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지만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경제수장으로 일찍 인정을 했어요. 네. 당시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끝까지 소주성을 고집하고 있을 때 이게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는 경기를 살릴 수가 없다. 이걸 조금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불화설과 함께 경제부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심재철 의원이 정부 예산에 대한 질타를 할 때 그 자료를 어떻게 획득했느냐. 그거는 국회에서 열어볼 수 없는 자료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공방하는 장면에서 공격을 하는 야당 의원인 그것도 관록 있는 심재철 의원을 거의 이렇게 제압을 하던 장면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상고 출신으로 금융권에 들어갔다가 네. 이 행시를 패스하면서 경제 관료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기부와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거의 스토리가 준비된 예비 정치인 아니냐. 여기 김종인 또 전 위원장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네. 있다고 하는 거군요. 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또 가족사에 있는데요. 네. 그건 조금 아픈 대목이라서 이야기 드리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인지. 자, 윤 전 총장은 관심 없는데 나도 관심 없다. 이거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의 스타일이죠. 네. 언제까지 매달리는 입장은 아니고
아쉬우면 찾아와라. 항상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다른,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던 젊고 경제에 유능한 그러한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이 국민의힘을 맡고 있을 때도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또 70년대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존재하지 않는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가고 나서 신구 격돌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뭐 김웅 초선 의원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일종의 김종인 키즈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또 그때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닌 듯하고 국민의힘 내에 지금 굉장히 젊은 새로운 신선한 그런 주자를 이제 뭐 영입하거나 내부에서 키워내는데 꿈틀꿈틀하는 또 이제 이 다이나믹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네. 흥행도 되고 또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너무 이 막말로만 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하고 네.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네. 나이 차는 지금 한 뭐 이 20살 이상 부모 자식 이 나이 차인데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정복 의원이 또 참다 못해 야! 라는 얘기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유호정 의원이 여기 지지 않고 야? 당신? 이렇게 지칭하면서 왜 우리 작은 당에 와서만 이렇게 난리를 부리느냐. 국민의힘에는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하는 또 아주 이제 좀 신경질적인 설전을 보니까 야, 신구격돌이 아무리 신선하다고 해도 저건 아니다. 예의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뭐 전당대회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6.11 전당대회를 보면 일단 후보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9파전인데 네. 계속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초선의 윤희숙 의원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아직 이제 공식 출마 선언 던지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로 대략 나눠지는데 중진의 경우에는 가장 현재 앞서가는 것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비판점은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김기현 지금 신임 원내대표, 네. 당대표 권한대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부울경 지역 울산인데 PK, TK가 또 이제 당권과 원내 사령탑을 나눠 가지면 도로 영남당 이미지가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수도권으로 좀 올라와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금 권영세 의원은 지금 불출마 의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홍문표 의원 있고요. 조혜진 의원, 네. 조경태 의원, 네. 지금 이런 이제 중진 의원들이 있고 다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신진 세력은 아무래도 김웅 의원, 네. 지금 김은혜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지낸 줄 아시더라고요. 아직 이 원내 진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2년 대선 때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관록의 정치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굉장히, 또 언론에도 네. 많이 나와서 방송에도 네. 많이 나오고 저도 자주 뵙고 친분이 있습니다만 또 워낙 논객이기도 하고 네. 지금은 또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상당히 이제 받고 있고요. 네. 젊은 층의 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 여론조사가 또 상당히 이제 약진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젊은 세력들이 뭉치면 한 명으로 몰아주기 단일화를 한다면 어쩌면 좀 파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은 별로 모아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네.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지금 캠프 사무실을 얻었다라는 이제 관측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조건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5.18 전국이 좀 지나고 아마 출마 선언하게 될 텐데 이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 때 보면은 이태원에서 했거든요. 네. 상당히 또 이제 시간과 장소를 잘 이제 고민을 해서 의미 있는 당권 도전 선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파괴력, 여기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또 어떤 최근에 이제 인기몰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인데 거의 뭐 10파전 이상의 양상에서 네.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이 컷오프 룰이 정해질 거예요. 네. 예비 경선 룰이 정해지면 한 이제 소수 1차 컷오프를 찍어내고 5인 이내로 이제 본선이 벌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누가 유리할지는 컷오프의 결과가 또 미묘한 변수가 되거든요. 네. 끝까지 지켜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얘기는 한번 다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6월 11일에 결정될 때까지 네. 결정되고 내주 나서도 해야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바뀔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